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금경민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시는 전문가죠. 여러분에게 유명이론 검색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김준영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변동성 검색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김준영 스페셜 첫 번째 시간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새로운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기 고스tek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검색기가 약간 핫해지는 어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기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이 배워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좀 준비 좀 해왔고요. 사실 우리가 검색기를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시중에 아마 가도 책이 없을 거예요. 책이 없을 거고 또 어떤 동영상을 조금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 좀 뭔가 어떤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어떤 검색기 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검색기 쪽을 한번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자, 이번에는 검색기 쪽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내용들, 쉽게 말하면 약간 이름 있는 어떤 유명한 어떤 이론들 많죠. 뭐 이중바닥도 있고요, 눌림목도 있고요, 뭐 어떤 돌파 같은 어떤 개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 좀 해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종목을 찾고 시장을 볼 때 더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편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주가 변동폭이라는 어떤 내용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자, 그 전에 검색기가 뭐지? 아마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검색기는 단순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1선 돌파 종목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뭐 4,000개, 5,000개가 넘죠. 그런데 뭐 종가에 열심히 한두 시간 장 끝나기 전에 기록해 보면서 찾으면 한두 시간이면 찾죠. 근데 내가 종가도 찾고 싶고 지금 장중에도 뭐 21선 돌파하는 종목, 아니면 뭐 20주선 돌파하는 종목,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어떤 볼린저 밴드 지표들, 볼린저 밴드 지표에서 뭐 상한선 돌파하는 종목들 막 실시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지라 만약에 뭐 5,000개 되는 종목을 시시각각 돌파하는 종목을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기를 배우는 거예요. 검색기를 공부하면 지금 당장 뭐 상한가 간 종목이 뭐가 있어 찾아낼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1선 돌파 종목이 뭐가 있지? 지금 막 돌파하는 종목도 찾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돌파한 종목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물망 지표를 쓴다, 뭐 엔벨롭을 쓴다, MACD를 쓴다, 아니면 현재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을 좀 찾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을 웬만한 어떤 시중에 쓰고 있는 기법에 대해서는 검색기로 다 짜낼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급등주를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오늘 매수해서 뭔가 조금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찾아낼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있고요. 나는 선물 투자자인데 선물 매매할 수 있는 검색기도 만들 수 있고요. 나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고 싶어. 난 지수가 중요해. 그러면 지수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옵션 투자자야. 요즘에 또 위클리도 핫하죠. 옵션 투자자, 위클리 투자자 다 만들 수 있고요. 하나 더, 최근에 시장이 붐이 일면서 해외 증시 쪽에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종목도 다
검색기를 짜가지고 시시각각 뭐 볼린저 밴드 돌파하는 종목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증시까지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내가 원하는 어떤 기법을, 내가 원하는 지표에 맞는 종목을 이제는 눈으로 찾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검색기면 시시각각 다 찾아냅니다. 현재 뭐 중국 종목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뭐가 있어? 찾아낼 수 있고요. 미국 종목 중에 뭐 오늘 한 50% 급등한 종목이 뭐가 있어?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게 검색기예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어떤 고수의 영역에서 놀고 있던 알고리즘 같은 거, 약간 알고리즘이라고 단어만 딱 들어도 뭔가 머리가 아프시죠? 그 알고리즘을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끔 구현해 놓은 게 조건 검색이자 또 검색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 가정을 좀 한번 깔고 아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저번에 공부를 한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전문 용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 싶어요.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들을 때에도 전문 용어를 자꾸 써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합니다. 최대한 쉬운 단어를 쓰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공부 좀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의 공부는 주가 변동 폭입니다. 되게 단순한 내용 같죠? 근데 되게 오묘합니다, 이게. 자, 공부 좀 해볼게요, 이제. 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내가 투자를 시작했어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약간 좁혀서. 내가 만약에 당일 매매하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요즘에 전업 투자자 많죠? 전업 투자자인데, 자, 그러면 전업 투자자의 목표는 뭡니까? 일단 오늘 내가 매매를 몇 번을 하든지 한 번이라도 뭔가 해야 돼요. 하고 결론을 아웃풋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전업 투자자분들은 오늘 뭔가 변동성이 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을 일단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골라내야 내가 정립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매수를 잡고 또 매도 타이밍을 잡고, 아니면 요즘은 이것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주식도 선물도 옵션도 어떤 주식 선물 같은 것도 이제는 매수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도 항상 얘기하죠, 제가.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아직은 종목풀이 넓지 않아서 뭐 주식 선물 쪽에서만 아니면 대주 매매나 이런 쪽에서만 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CFD 같은 어떤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것도 상승 쪽만 베팅이 아닌 하락 쪽에서도 베팅할 수 있는 어떤 인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라는 게 등락폭이 약간 좀 좁죠.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 지수 등락에 곱하기 뭐 몇 배 움직일 수 있게 그런 레버리지 상품도 많습니다. 결국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왔던 매수 쪽만 공부하지 말아라. 매도 쪽도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 검색기도 만들 수 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커스를 맞춰갖고, 자, 내가 전업 투자자예요.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뭔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떨어지면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잡아서 반등 나오면 먹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나와야 돼요. 그죠?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산 종목이 움직이질 않네. 그러면 전업 투자자로서 참 황당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매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종목을 잘못 골랐습니다. 그 잘못 골랐다는 것 자체가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당연히 이상하죠. 매매를 오늘 해야 되는데 내가 산 종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주식은 언제 움직일까? 되게 단순한 논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주식은 언제 움직일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을까? 종목은 언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언제? 일단 그걸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 검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기를 잘 만드는 사람은 어떤 주식에 대한 이론과 기법을 명확하게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이 승률이 좋지 않고 이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기를 만든다? 그래봐야 검색기도 흐지부지해집니다. 뭔가 검색기를 잘 만들고 싶을 때에는 주식 공부부터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기도 꽝이 됩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주가 변동폭,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요즘에 핫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성신약이라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은 언제 움직이십니까? 보면은 언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 그 전에? 아니면 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언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가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요동을 쳐버립니다. 그렇죠? 요동을 칩니다. 자,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종목을 자꾸 붙느냐, 어떤 종목을 자꾸 선택하느냐, 이걸 다시 한번 기본으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조용조용하게 있을 때에는 주가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지도 않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그 매수에 대한 욕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자꾸 눈여겨보고 장대 양봉 종목을 자꾸 눈여겨보고 우리가 자꾸 코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던 어떤 이 종목 친구들이 갑자기 요동을 확 쳐버립니다. 요동을 친다는 것은 뭔가가 이 종목에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에 뭔가가 모르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이제 움직인다. 자, 보세요.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까지 지금 부동산이 약간 꺾이는 느낌이지만 부동산을 최근에 되게 핫했죠. 부동산 값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쭉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2배, 3배, 4배 막 올라갔습니다. 자, 왜 부동산이 열광을 했습니까? 또 코인에 왜 열광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급등주에 왜 열광을 합니까? 대시세 종목에 왜 열광을 하죠? 결국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나와야 그때부터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갑니다. 눈에 띄어야 일단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눈에 띄어야 관심이 가고 내가 진짜 더 관심이 있다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붙죠. 그렇죠? 정답은 이거예요. 뭐다? 변동성이다. 모든 주가가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은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하실 때 거래량도 보실 거예요. 그죠?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과관계적으로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점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주가 변동폭, 변동성이 시작될 때, 변동성이 없다가 시작될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어떤 타이밍을 잡고 더 좋은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진입하는 타이밍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주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맞지. 그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일성신약이라는 종목을 관심이 있어요. 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살까요? 자, 여기는 이미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모른다 치고, 자, 이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여기서 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면 한 달 동안 시간 낭비인데요. 여기서 하락할 때 저점에서 사는 건 좋죠. 근데 아무리 저점에서 사도 주가가 거의 2달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주식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가격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사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내가 만약 매수했다면 지금부터 올라가야 돼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는 하루 만에 10%, 누구는 한 달 동안 걸려가지고 10%, 나중에 수익률 차이를 쭉 내보면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회비용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자꾸 눈여겨보는 이유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종목을 자꾸 눈에 띄고 그 띄는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동성.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일상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용할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이게 상승으로 갈 건지 하락할 건지도 모릅니다. 맞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가의 어떤 평균적인 등락폭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근데 눈에 띄게 갑자기 주가 변동폭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주가 변동폭보다 갑자기 확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면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평소보다 2배, 3배 이상 주가 변동폭이 커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 보면 이런 자리죠. 일성신약이 뭔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뭔진 모르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있구나. 뭔가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뭔가 주가가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나겠구나. 그걸 먼저 예측한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가.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쵸?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항상 문제는 이겁니다. 언제 움직일까? 내가 전업투자자인데 오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 보통 다 장중에 찾죠. 그죠? 하지만 장 전에도 오늘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업투자자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종목 선정을 먼저 미리 해놓는 겁니다. 장중에 찾을 수도 있지만 미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내가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종목을 선정할 때 오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종목을 선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장중에 말고 장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거래량이 터지는 거 아니면 어떤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 그 전에 장절에 찾는 방법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죠. 오늘 변동성이 세게 나오겠구나 이놈 이 종목 이렇게 자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어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변동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종목들은 그 다음에도 확률적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뭔가가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상한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가입니다. 근데 이 상한가 종목을 왜 자꾸 따라 붙으려고 하죠?
상따 매매 많이 하시죠? 상한가 나온 다음에 조정 매매도 많이 하시죠? 왜 상한가 종목을 자꾸 눈여겨보십니까? 이거죠. 아, 상한가 종목은 정말 잘 가더라. 한 번만 잘 먹으면 세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반대급부로 상한가 종목도 리스크가 크죠. 이거 잘못 들어가면 크게 터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분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아, 주가가 변동성이 강하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상승 쪽만 생각을 하시니 먹을 것만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락 쪽은 생각 안 하고. 결국은 이거예요. 상한가를 자꾸 눈여겨보는 이유가 또 어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 종목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게 나온 종목들을 자꾸 눈여겨보는 이유는 결국은 주가 변동폭, 주가 등락폭, 변동성 이미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 종목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런 상한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음봉은 뭐예요?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거. 양봉은요? 종가가 시가보다 큰 거. 단순하죠. 이런 어떤 그림인데, 자, 그럼 검은색으로 좀 가볼게요. 자, 주가 등락폭이 요만합니다. 요만한 어떤 음봉, 양봉 상관없이 주가 등락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어떤 캔들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커요. 또 어떤 종목은 더 큽니다. 우와, 너무 큽니다. 눈에 가는 거는 이 세 번째가 좀 눈에 가죠. 어떤 종목은 쭉 뽑아 올립니다. 이게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봉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이런 음봉이 나오면 진짜 최악입니다. 그죠? 자, 뭔가 되게 캔들인 것 같지만 확실히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보세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이 주가의 등락폭은 단순히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갔어, 많이 떨어졌어 이런 것보다는 아, 이게 만약에 양봉이라면 빨간색 캔들이라면 오늘 매수의 강도가 이 정도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요 캔들이 양봉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매수 강도가 강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까요?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왕이면 이번 쪽을 많이 하시겠죠. 왜냐? 얘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가면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2번보다는 훨씬 더 뭔가 주가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봉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 2번보다는 확실히 매수 강도가 더 세구나. 자, 4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3번도 정말 매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건데 4번은 3번보다 주가 등락폭이 더 크죠. 훨씬 더 이게 양봉이라면 엄청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1번보다는 확실히 뭔가 틀립니다. 3번,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당연히 보세요. 당연히 4번 같은 경우가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자꾸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뭔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있어. 이 종목을 매매하면 내가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야. 이 기대감에 하시는 거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등락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한번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등락폭, 주가 변동폭, 이 변동성의 어떤 폭은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고점과 저점의 이 폭, 괴리인데 자, 종목이 움직이질 않아.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짧은 시간 안에서 조금 더 빨리 시간 낭비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내가 조용히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막 평균적인 어떤 주가의 등락폭보다 확실히 두세 배 이상 변동폭이 세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변동폭이 강하게 나온 종목, 이제 막 강하게 나왔다. 그 종목에서부터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를 시작하면 충분히 내가 산 종목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전업 투자자예요. 오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정해서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미 어제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면 확률적으로 내일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검색기를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검색기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놨습니다. 주가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하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아. 이걸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그쵸? 했어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일성 신약 같은 것도 이미 상한가 나오기 전에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기 공부를 좀 해볼게요. 검색기 공부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K증권사를 씁니다. K증권사가 조금 더 저한테 맞고, K증권사가 어떤 여러 가지 증권사 중에서는 좀 디테일한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K증권사를 좀 쓰고요. 자, 처음에 HTS를 딱 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시청자분들, 검색기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책도 없고요. 검색기를 만드는 어떤 책도 없고, 그 검색기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시켜주는 어떤 영상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시켜드릴 테니까 검색기 공부를 진짜 하고 싶다 하시면 공부까지 하셔야 돼요. 주식 공부까지 제대로 해놓고 검색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기 만드는 게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주식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공부와 검색기를 같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빨리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저한테 오십시오. 아니면 영상을 열심히 보시든가. 자, K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왼쪽 상단에 보면 화면 번호 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0150 하면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런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 자, 검색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검색기에 대한 어떤 조건들은 여기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마음대로 만드세요라는 거예요. 검색기 만드는 이게 화면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조금 제가 소소한 것들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 변경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요즘에 어떤 전기차 쪽에서만 종목을 좀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쪽 아니면 2차 전지 테마 이런 쪽에서만 종목이 나오게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대상 변경에서, 다시 말하면 종목을 어느 정도에서 뽑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체가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거기에 대한 어떤 ETF 상관없이 그 모든 종목에서 내가 설정한 조건에 맞게 종목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분도 있죠. 나는 개별주가 너무 싫어. 동전주가 너무 싫어. 약간 이제 중소형주가 싫으신 분들은 보통 코스피 200 종목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나는 어떤 검색기를 만들 때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체크하지 말고 코스피 여기에만 체크하시면 내가 설정한 조건의 종목이 나오는데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나는 지수 검색기를 만들고 싶어. 나는 선물 검색기를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수 검색기를 만들고 싶은데, 자, 지수는 아주 유사한 상품이 있죠. 지금 지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스피 200 ETF가 있죠. 그렇죠? 코스피 200 ETF에서만 종목이 나와. 그럼 종목이 하나니까 거기서 신호에 맞으면 딱 나오겠죠. 그게 코스피 200으로만 만들면 지수 검색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코스피 200은 지금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의 어떤 등락을 추종하면서 선물이 보통 움직임이 형성되죠. 이제 웹도둑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선물이 지수를 흔들지 않는 이상 보통 선물 옵션 쪽은 지수 코스피 200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절로, 참 설명해 드릴 게 많네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수 검색기, 선물 검색기, 옵션 검색기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는 어떤 ETF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세팅하면 된다. 거기서만 내가 조건을 넣어서 그 조건에 맞으면 ETF 딱 그 타이밍에 나와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상 변경이라는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 체크해서 많이 쓰고요. 검색기가 되게 뭐 어떤 버튼도 많고 체크할 부분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거의 안 씁니다. 많이 쓰는 부분은 그냥 뭐 이 정도 체크, 좀 제외시킬 종목, 관리 종목, 뭐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TN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환기, 단기가열, 스펙, 유동성이 좀 없는 종목들,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조금 위험합니다 하는 것들 좀 이렇게 빼놓고, 그러면 이런 종목이 안 나오게 됩니다. 좀 필터링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이고요. 어렵나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제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 자, 오늘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종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하루에 등락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되죠? 보통 30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60이죠. 저가, 완전 하한가 저가부터 상한가까지 쫙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등락폭은 30%가 아니라 60%인 거예요. 거의 60%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60%는 너무 좀 심하고 대략 어제 주가 등락폭이 한 30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꼬리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 어제 저가가 여기다, 어제 고가가 여기였다. 그러면 이 저가와 고가의 등락폭, 변동성의 폭 30짜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되는 것들 어떻게 검색기로 만들까? 자, 보십시오. 자, 결국은 주가 등락은 시세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조건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세 분석에서 뭐 가격, 호가도 있고요. 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늘 급등할 종목을 장전에 찾고 싶을 때 호가를 많이 씁니다. 예상 체결량을 볼 수도 있고요. 너무 힌트를 드렸나요?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상 체결량을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뭐 외국인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표를 많이 쓴다. 그럼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표, 채널 지표, 뭐 내가 어떤 일목을 쓴다. 그럼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래량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거래량 딱 섹터에 맞게 이런 VR도 있고요. 오실레이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캔들 모양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캔들도 쫙 나와 있습니다. 뭐 롱바디도 있고요. 그죠? 롱바디도 있고 많습니다. 까마귀형도 있고요. 뭐 적산병도 있고요. 상승 반전형 어떤 캔들도 다 나와 있고요. 좀 크게 해볼까요? 많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가치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PBR도 있고요. PEG도 있고요. 요즘은 기관에서 PEG를 많이 쓰죠. PEG 눈여겨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가치 투자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즘은 PER, PBR보다 PEG를 더 씁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 검색기를 만들 때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자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호박도 넣어야 되고 두부도 넣어야 되고 배고프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양파도 좀 썰어 넣어야 되고 소고기도 넣으면 맛있죠. 자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된장찌개를 만들고 싶을 때, 검색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된장찌개를 만들 때 진짜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 것들, 적재적소의 조건을 넣으면 정말 맛있게 나오는데, 그죠? 근데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초콜릿을 넣었다. 초콜릿 넣고 두부 넣고 양파까지 넣긴 했는데 또 치즈를 넣었어요. 뭔가 애매해집니다. 맛도 애매해지겠죠? 검색기는 조합도 중요하고요. 궁합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은 다 몇천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조건을 잘 뽑아가지고 딱 된장찌개처럼 맛있게 재료들을 여기다가 넣느냐예요. 그게 바로 검색기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 시간에 주가 변동 폭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렸고 이걸 이제 그대로 된장찌개를 만드는 거예요. 검색기를. 자, 그러면 주가 변동 폭이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저가, 고가 등락이 30% 이상 정의 명확하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같이. 자, 일봉 차트상 일봉전 어제, 영봉전은 오늘입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가 대비 어제 고가 등락률이 자 30% 이상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검색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직접 5,000개 이상의 종목을 다 뒤지지 않아도 이 조건 하나 딱 가지고 어제는 어제 30% 이상 주가 변동이 나온 종목을 골라낸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검색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옵니다. 금방 골라내죠. 자, 이 어제 나온 4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제 변동성이 30%가 나왔는데 확률적으로 오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겠죠.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라면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쪽으로 베팅,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하락 쪽으로 베팅. 근데 지금은 하락 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 쪽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검증을 좀 해볼게요. 일성신약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제 변동성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보세요. 어제 저가가 마이너스 1.9, 고가가 29%입니다. 그럼 변동성이 어제 한 2%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세게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진짜 세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늘 이렇게 깨작깨작 할까요?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상한가라고 해서 뭔가 이 변동성이 세게 나온 거 아니냐가 아니라 상한가도 결국은 변동성이 확대된 거예요. 어제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늘 확률적으로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이면 좀 할만하겠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종목이. 또 FN 리퍼블릭을 보면 자 보세요. 어제 변동성이 거의 31%입니다.
오늘 저가와 고가 변동성이 거의 10%가 넘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점에서 뭐 반등일 것 같아서 좀 먹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전업 투자자라면 해먹을 수는 어떤 그 매매의 어떤 변동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텔레필드를 보겠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저가가 마이너스 7, 고가가 25, 변동성이 거의 33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약간 급락이 나왔죠? 오늘 종목이 보합에서 시작해서 7%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합에서 만약에 뭐 어떤 기법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합에서 붙어도 돼. 뭐 이런 기법을 갖고 있다면 보합에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가 7%입니다. 7%를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7%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매매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변동성이 32가 나왔습니다.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CFD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야. CFD는 뭐냐면 모든 종목을 공매도로 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죠. 아직은 잘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공매도로 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내가 매도를 좀 쳐야 되겠는데 쳐보세요. 7% 떨어졌죠. 7% 수익인 겁니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를 기법을 확립해서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 기회가 한 번은 반드시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주가 변동폭, 주가 등락폭, 즉 결국은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어느 정도의 이제부터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약간 기다리십시오. 지금 투자해봐야 시간 낭비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적금을 드시고 뭔가 변동성이 좀 나왔을 때 적금을 빼서 투자하면 적금이라도 조금 더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지루하지 않게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 기본적인 어떤 단서가 주가의 변동폭, 주가 등락폭,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나온 종목을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어떤 오늘 공부의 정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지 말고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봉이면 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요만한 양봉보다 이만한 양봉이 훨씬 더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온 거고 이런 종목들이 더 세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캔들이 요만해요. 주가 변동폭이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변동폭보다 이만큼 음봉인데 변동폭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흐름은 요만큼 나왔을 때 요만큼 떨어질 게 이만큼 변동성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 주가가 훨씬 더 세게 빵 떨어지죠. 그렇죠?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 변동폭은 결국은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의 힘의 차이다. 힘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에서 매매할 수 있느냐? 지금 음봉이 너무 큰데? 양봉이 너무 큰데? 난 준비가 돼 있어. 난 크게 먹을 준비가 돼 있어. 골라서, 변동폭에 따라서 골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검색기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고가와 저가, 저가와 고가의 등락률이 한 30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너무 작은 것 같아. 난 욕심이 많아. 주가 변동폭을 좀 더 세게 한번 넣어볼까?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30 너무 큰데? 좀 작게 해볼까? 좀 수정하고 싶죠. 그러면 한번 좀 작게 수정해 볼게요. 종목도 더 많이 좀 한번 보고 싶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 검색기를 한번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세팅해 놨는데 등락폭을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미 이 조건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 수치만 바꾸면 됩니다. 자 30 너무 커? 한 25? 바뀌었죠? 수정.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검색기가 쉬워요. 정의만 명확하게 내리십시오.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죠?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자, 컴퓨터를 끄면 검색기를 못 써요. 저장을 좀 해놓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내 조건식, 내가 만든 조건식, 검색식을 저장하고 싶다. 누르십시오. 클릭. 자, 요거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수정한 대로 주가 등락폭 25 정도, 25% 이상. 자, 이름을 좀 검색기 이름을 적어놨죠? 확인. 자, 그러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말고 여기 내 조건식 있지 않습니까? 내 조건식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만든 검색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장중 내내 좀 보고 싶은데 또 장중 내내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 장중이면 오늘이죠. 그렇죠? 그럼 약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했죠? 자, 저장해 놨어요. 그러면 나는 이건 어제 나온 종목이고요. 나는 오늘 장중에 이렇게 나오는 종목을 좀 찾고 싶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자, 일봉 차트상 일봉전. 이거는 어제 거였습니다. 영봉전. 오늘 저가 대비 오늘 고가가 25% 이상.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아까 저장해놨던 이 조건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어제 거였고 오늘 거를 만드시려면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검색기를 저장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주가 등락률 25% 이상 오늘 장중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새로운 검색기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검색기가 저장이 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분명히 있을 텐데 맞네요. 오늘은 자 25% 이상 주가 변동이 있었던 종목이 고가 저가가 EV 첨단 소재, NCN, 휴림 네트워크스, 제주은행도 있고요. 레이저셀도 있고 동국산업도 있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 종목이 이제 나는 내일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은데 확률적으로 이 종목 안에서 내가 어떤 정립한 기법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주가가 가만히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내가 장중에 보고 싶어요. 장중에. 이미 장 끝나고 볼 수도 있는데 장중에 25%짜리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해놨죠? 그냥 이렇게 실시간 검색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좀 크게. 장중 언제든
이 검색기를 틀어놓으면 보통 장전에 한번 틀어놓아 보세요. 이제 장 시작하고 장이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장중에 25% 이상 저가 고가 등락폭이 나오는 종목이 실시간으로 뜰 거예요. 실시간으로 뜰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면 내가 장중에도 이렇게 오늘 변동성이 어느 종목이 많았는가 이런 종목도 다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이었고 자, 검색기를 한번 살짝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검색기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쉬운 거구나, 따라만 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내가 주식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조건을 넣고 맛있는 어떤 된장찌개를 만들 수가 없구나 나오는 거죠. 검색기를 잘 만들려면 주식 공부를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약간 어떤 동기부여도 좀 될 거예요. 그게 좀 힘드시다면 검색기 쪽은 제가 잘 다루기 때문에 한번 많이 공부 좀 해보시면 되고요. 같이. 자, 그렇게 한번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원래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주가 변동폭, 주가 등락폭, 변동성은 이제 주가가 시작할 것이다. 위든 아래든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걸 예상해주고 주가 변동폭의 어떤 크기는 매수와 매도의 강도 힘이다. 그죠? 그 힘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주가 등락폭이 작은 종목은 확률적으로 당연히 그 다음에도 적게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가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주식 공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검색기도 만들 수 있고 검색기를 만드시면 나중에 자동 매매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렵진 않았죠?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자, 고생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것도 좀 많이 가져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등락폭 검색기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주가 등락폭 검색기로 매매 타이밍 잡으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을 제공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쑥쑥 성장하기를 바랍니다.